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 별동 반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검찰과의 정면 충돌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다른 별동 대원과의 전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암묵적으로 검찰의 수사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공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수사를 청와대의 그 누구가 무마했는가와 그리고 숨진 청와대 별동 반원의 이 행적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모든 이야기와 의혹들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백원우 팀의 죽음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 청와대가 정면 충돌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울산시장 수사와 무관하다. 고래고기 때문에 간 거 맞다. 라고 재차 청와대는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겨냥해서 청와대는 검찰의 억측에 숨진 별동 반원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검찰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선 팩트만 보자. 그래. 팩트는 청와대 해명과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했는데 경찰에게 검찰의 휴대전화와 유서가 보관돼 있는 것을 검찰이 경찰을 못 믿겠다라는 것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재차 밝힌 이유, 숨진 별동대원은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갔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에 대해서 법조계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큰 의혹은 오늘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울산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경남 양산과 창원에서도 경찰청장이 선거 전에 바뀌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고 급기야 대통령의 측근 혹은 여권 인사가 당선되는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나동영 양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경찰이 선거 직전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결국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송도군 사천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송도군 후보는 당선이 됐습니다. 자,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아시다시피 채용 비위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 통보까지 선거 전에 있었습니다. 결국 낙선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습니다. 울산 김기현 시장의 케이스는 뜨거운 논란입니다. 울산뿐만이 아니었다. 양산, 사천, 창원, 울산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여기서 우리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선거 전에 경찰청장이 바뀌고 야권 정치 인사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선거 전에 시작이 되는 이 유사한 패턴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이 네 곳의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과연 우연히도 같은 패턴으로 벌어진 것일까? 우리들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개 발언했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만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제목 한번 보시죠. 문 대통령이 특감반 의혹은 언급 안 했다. 도대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검찰은 사상 초유의 청와대 강제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 마당, 이 국면에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돼서 단 한마디도 언급 없었다. 유재수의 무마 의혹, 더 나아가 조국 민정수석실 사내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아니면 아니다, 김연기다, 뭔가 말씀이 있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한국당 빼고 예산 독재, 대치, 예산안 심세 5년째 시한 넘겼습니다. 자, 예산안 매년 넘기는 거 매번 봐와서 이젠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 모두, 민주당, 한국당 모두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치원 3법 같은 이른바 국민들이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에게 좋다,
공수처법하고 선거제 안 할 테니까 박용진 3법하고 민식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라고 왜 제안을 못하는 겁니까? 한국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필리버스터에서 민식이 법안하고 박용진 3법은 해당 안 되니까 국회 열자라고 왜 제안 못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여야가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수생 클릭 몇 번에 수능시험 평가원의 수능 성적이 미리 샜습니다. 유출됐습니다. 졸업생 312명이 성적 사전조회를 출력했습니다. 아직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평가원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안관리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가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산을 얼마나 쓰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작년 7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대책으로 가만히 있었다. 평가원의 보안 불감증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성적은 배포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노인 일자리 늘었다. 정부는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소득이 늘어난 일자리만큼 증대됐을까요? 천만이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인을 위한 진짜 일자리가 증발됐기 때문에 결국 노인 빈곤율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44.6%, 44.9%, 45.8%, 47.4%. 노인 일자리가 정부 설명대로 늘어났다면 노인 소득은 왜 줄어드는 거죠? 빈곤 노인들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진짜 일자리는 없어들고 공공 알바만 들어서 노인 빈곤율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알바 천국입니까? 노인들, 청년들 진짜 일자리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